네, 2교시 시작할 건데 얘들아 딱 한 파트만 남았다 이제. 1차 부등식에서 마지막 파트는 뭐냐면 부등식이긴 한데 1차 부등식이긴 한데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을 지금부터 풀어볼 겁니다. 자, 집중해보세요. 이것도 어려워. 아까 방금 유형 2번 너희 어려웠지? 이것도 거의 그 급입니다. 왜냐면 범위를 나눠야 돼 얘도. 자, 해서 절대값을 얘들아 어떤 부등식인데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은 정석풀이가 있고 좀 야매로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어요. 근데 이 절대값을 하나만 포함하는 경우 있지. 얘는 그 야매로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를 쓸 수 있는 케이스고, 근데 절대값이 만약에 2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정석으로 풀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정석풀이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을 하나만 포함한 부등식,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 한번 봐볼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절대값 5-x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4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 풀 때 일단 정석을 먼저 보여줄게 얘들아. 정석은 어떻게 푸는 거냐? 이 부등식을 풀려면 얘들아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상태로는 절대 못 풀어. 절대값이 하나의 그냥 그 실드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절대값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이상은 x범위를 구해줄 수가 없거든. 절대값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 생각하세요. 절대값을 없애야 되는데, 자, 절대값 어떻게 없애냐 라고 하면 얘들아 절대값이라는 건, 자, 이거 일단 설명부터 해볼까? 얘들아 절대값 a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얘는 a 그 자체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a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그대로 나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a라는 놈이 양수인 경우에는 그대로 나오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없애줘야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요 문제 풀 때 이 5-x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또 나눠서 푸는 거야. 그래서 좀 귀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5-x가 만약에 양수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그대로 튀어나오겠지. 이때는 내가 뭘 풀면 되는 거냐면, 이때는 5-x가 4보다 작다를 풀면 되는 거고, 얘 절대값이 그냥 이렇게 벗겨질 테니까. 만약에 5-x가 음수라면 이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오겠지. 이렇게 얘가 4보다 작다, 이걸 푸는 거거든. 이해될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 있는데, 절대값을 풀려면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푸는 거야. 만약에 양수면 이 절대값이 그냥 벗겨지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음수면은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벗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어떻게 돼? 이때는 얘 해가 뭐가 되냐면, 얘 해가 x가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요때는 x가 9보다 작다가 되는 건데, 얘가 그대로 답인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뭘 가정하고 풀고 있지? 여기서는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걸 가정하고 지금 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범위 구해주면은 x가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진정한 답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이거나 이것도 답이 되고, 지금 아니면 얘 또한 어때? 이거 풀면 x가 내가 지금 5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랬을 때 답이 이게 나온 거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범위 어떻게 돼? x가 5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요것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라서 정답이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인 거야. 근데 이거를 굳이 나눠서 써줄 이유가 있을까? 얘들아 1부터 5까지도 정답이고 5부터 9까지도 정답인데 그냥 1부터 9까지 정답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마치 내가 돈을 1,000원만 내면 되는데 10원짜리 100개를 내는 거야. 이거는 이해되니? 1부터 9 사이라고 하면 되는데 답을 1부터 5, 5부터 9 아니면 이걸 답을 막 1부터 2, 2부터 3, 3부터 4, 4부터 5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쪼갤 이유가 없는 거지. 얘는 그냥 답을 뭐라고 해주면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냥 x가 1과 9 사이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면은 이 5 연결을 되잖아. 얘가 1부터 5도 답이고 5부터 9도 답이면 1부터 9까지 다 답인 거잖아. 이해되니? 이게 정석풀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푸냐? 이거는 자, 빨리 푸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자, 절대값이 하나만 이렇게 절대값 포함한 놈이 딱 한 놈만 있을 때는 이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풀면 된다. 절대값이 딱 하나만 있잖아. 이걸 일단 요 개념을 알려줘야겠다 얘들아. 그래, 절대값 a가 4보다 작다. 이걸 푸는 거는 절대값이라는 거 개념을 한번 알려줄게. 이거 그래도 왜 이런 식이 통하는 건지를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거든. 즉 절대값 a라는 건 뭐냐면 원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야. 그게 4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a가 있을 수 있는 게, 자 여기 1, 2, 3, 4가 있고 마1, 마2, 마3, 마4가 있다고 치면은 a가 여기 있으면 될까? a가 여기 있어버리면 0에서부터 거리가 4를 넘어가 버리지. 0에서부터의 거리가 a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a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4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지금 이거는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원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 거리 개념인 거거든. 그래,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오는 거야, 절대값이. 그러면은 a가 있을 수 있는 건 이 4를 넘어가면 안 되겠지. 얘를 넘어가면 안 돼 지금 a는. 왜냐면 a가 얘를 넘어가는 순간 거리가 4를 넘어가 버릴 거니까. 뭐도 넘어가면 안 돼? 마이너스 4도 넘어가면 안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절대값 a가 4보다 작다라는 거는 어떻게 그냥 바로 풀 수도 있냐면, a는 그럼 이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겠구나. 즉 이걸 풀 때 어떻게 풀면 된다? 그냥 a가 그냥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풀리거든요. 이해돼? 자, 반대로 만약에 이번에 부등식이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절대값 b가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은 절대값 b라는 거 의미가 뭐라고?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인데 원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려면은, 자 여기 5가 있다 치면은 여기 마이너스 5가 있고, b라는 놈은 이 5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야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5를 넘어갈 거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5보다는 더 멀리 작은 데 있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이런 데 있어야겠죠. 이런 데. 따라서 절대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얘는 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바로 b가 5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b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그냥 바로 좀 빠르게 풀어볼 수가 있거든. 이해되니? 자, 어떤 절대값 하나 나와 있는데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마4랑 4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고, 어떤 절대값이 5보다 뭔가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크다라고 나와 있으면은 그냥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얘보다 크거나 같거나 얘 마이너스를 붙인 놈보다 작거나 같은 데 있으면 되겠다 라고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걸 풀면 이게 되고 이걸 풀면 이게 된다는 이 개념 자체는 이해돼? 지금? 이걸 이용하면은 뭘 풀 수가 있다는 거냐면, 이걸 이해했다면 자 좀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내가 풀 거다. 이 문제 풀 거야. 절대값 하나 있지 지금.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풀면 되겠냐? 바로 5-x가 4랑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좀 빠르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니? 범위 안 나누고 그냥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약이 이해될까? 그러면은 x만 남기고 싶죠? 얘 풀면 어떻게 돼? x가 9보다 작다. 얘 풀면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크다.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범위는 x가 1과 9 사이에다가 정답이 되는 거지. 좀 빠르게, 훨씬 빠르지?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풀어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고요. 어차피 이따가 또 유형 볼 거니까. 자, 만약에 근데 얘들아 이런 야매는 언제만 통한다? 이 부등식 안에 절대값이 한 개만 딱 이렇게 있을 때 통해요. 이 절대값이 여러 개 있잖아? 무조건 정석으로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래도 정석으로 푸는 건 푸는 건데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깔끔하게 풀 수 있을지 좀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서 부등식이 2개 포함됐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절대값을 2개 이상 포함했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4가 3보다 작다. 이걸 풀어야 돼. 절대값이 2개 있지 지금. 경우에 따라서 3개 정도까지 있는 경우도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2개 있죠 보통.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 얘는 야매가 안 돼요. 정석으로밖에 못 푼다. 어떻게 풀어야 돼? 요 절대값 벗겨줘야 돼 지금. 그러면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나눠서 풀어야 되고 범위를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놈도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 지금 혹시 좀 춥니 얘들아? 지금 앞에 쪽은 에어컨 닫았거든? 뒤쪽 추워 혹시? 뒤쪽은 괜찮니? 괜찮아? 아니 살짝 약으로 바꿔줄까? 혹시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얘들아 잠깐 약으로 바꿀게. 잠깐 대기. 이게 8시 30분. 8시래? 5시 30분. 아니 이거 인형들 다 걸어서 이렇게 물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붙어있는 자 봅시다. 에어컨 일단 껐어요 그냥. 우와. 더우면 다시 켜줄게. 이미 약으로 돼 있었더라고.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절대값 저 풀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거의 기준이 되는 x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제가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뭔가 0이 되거나 0보다 작거나 0보다 커지게 되겠구나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내가 좀 쉽게 푸는 법 알려주려고 그래. 자, 얘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게 되는 x가 얼마야? 4지. x가 4보다 크면은 얘가 양수가 될 거고 x가 4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얘는 기준이 4가 되는 거거든. 그럼 범위를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1과 4 사이일 때랑 4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 3개로 나눠서 풀면 돼. 무슨 소리냐면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4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를 3개로 쪼개서 풀면 된다고. 마이너스 1과 4를 기준으로. 근데 꼭 마이너스랑만 같아야 돼요? 다시 4랑 같이 아 여기 이 는 들어가는 거? 이거 설명해야겠구만. 얘들아 범위 나눌 때 있지. 내가 마일과 4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고 싶은데 이 는 들어가는 거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넣을 수도 있어.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나눠도 돼요. 나는 여기에 는을 넣고 여기에 는을 넣고 싶다 해도 돼. 선생님 기준을 어떻게 세웠냐면 뭔가 x 범위를 나누잖아. 근데 얘가 뭐보다 크다 쪽에 항상 난 는을 붙여. 작다에는 는을 안 붙입니다. 이게 뭐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써도 할 말 없어. 범위를 잘 x가 마이너스 1이 포함돼 있고 여기에 포함돼 있고 여기 포함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만 되면 돼. 범위가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는은 어디 붙여도 상관없다는 거야. 기억해. 는은 어디 붙여도 상관없어. 근데 중복해서 붙이지만 않으면 돼. 여기도 는이 있는데 여기도 는이 있다? 는 안 돼. 둘 중에 한 놈에만 는 붙여주고 여기도 둘 중에 한 놈에만 는 붙여주면 돼. 양쪽에 붙이려면 두 개 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건가? 이렇게? 아니요 그러면 거기 말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이거는 내가 범위를 마이너스 1과 4 사이로 나누고 싶은 건데 중복돼 있잖아 범위가.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있잖아.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중복돼 버리니까 이러면 마이너스 1을 한쪽에만. 이해돼? 이러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고 항상? x가 뭔가 크다 쪽에 항상 는을 이렇게 붙여준다고. 이건 내 습관이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규칙이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 풀 건데 이거 좋은 질문인데 오케이.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얘들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 아니야? 그치? 그때는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튕겨 나오고 얘도 절대값 풀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튕겨 나오지. 그러면은 이때는 부등식이 어떤 부등식을 내가 풀어야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놈은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3보다 작다. 이걸 풀어야 되는 거고. 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으면 얘는 그대로 플러스로 튀어나오겠지. 이때는 얘가 양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잖아. 얘는 양수를 튀었는데 얘는 여전히 음수지 아직. 왜?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뭐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오 맞네. 고마워. 굿. 나이스 캐치. 자 이렇게 굿. 자 요거 이때는 얘가 플러스로 튀어나오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오지 여전히.
x가 아직 4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얘는 플러스로 튀어나오는 뒤 제가 아직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요걸 풀어야 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라면 얘도 플러스로 튀어나올 거니까 어떻게 된다? 둘 다 플러스로 튕겨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 풀면 끝나요. 이거 풀면 어떻게 되니? 이제 이거 풀어볼게. 이거 풀면은 x 날라가지. 마이너스 5가 3보다 작다가 돼버리네. 맞는 부등식이니 틀린 부등식이니? 맞잖아. 마이너스 5가 3보다 작은데? 그치? 얘는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요 범위에서 항상 맞는 식이 돼. 요게 그냥 해가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부등식이 그냥 참이 되거든. 참.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풀어볼게 이제. 왔다 하느라. 자, 요거 풀어보면은 x가 뭐보다 작다라고 나오냐면 3보다 작다라고 나오거든. 그러면은 얘가 바로 해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얘를 가정하고 있을 때 해가 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가 해입니다 지금.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는 작다가 이 두 번째 해가 되는 거야. 얘도 지금 정답, 얘도 정답이고요, 얘도 정답이고. 자, 마지막으로 자, x가 만약에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 풀면 x랑 또 마이너스 x 날라가고, 이때는 5가 3보다 작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맞아 틀려. 얘는 틀렸지. 그러면은 요 주어져 있는 부등식에서는 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요 범위에서는 해가 안 나오는 거야. x에 뭘 넣더라도 때려 죽여도 5가 3보다 작을 순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정답을 뭐라 써줘야 돼?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도 돼요 라고 쓰면은 이것도 물론 정답이야. 이렇게 써도 정답인데 얘 지금 범위가 이어지지. 그래서 그냥 x가 3보다 작으면 될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무슨 소리냐면, 연결이 된다는 게 뭔 소리냐면 지금 정답이 뭐가 나왔어? 정답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돼. 얘도 정답이야. 뭐도 정답이야? x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도 정답이야.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고 그냥 얘가 정답인 거 아니야. 이 범위가 다 되는 거야. 이것도 돼, 이것도 돼. 그러면 3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지. 얘를 굳이 이렇게로 나눠서 쓸 필요 없어. 정답이 뭐가 되는 거다? 따라서 얘랑 요 놈을 합쳐줘서 x가 3보다 작아요 라고만 쓰면 되지. 근데 만약에 답을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틀리게 했어? 그럼 너 이거 따질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혹시 내가 이렇게 썼어, 나왔으면 무조건 따집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어디가 틀렸냐? 좀 사이는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강력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이거는 뭐라도 뜯어내야 돼. 틀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써주는 게 깔끔하니까 틀린 건 아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다야. 이러면 1차 분식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거 문제만 조금 한 20분 정도 풀고 갑시다. 자, 우리 활용부터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활용 맞아. 내가 왜 저번 시간에 유형 8번까지 했냐? 이것도 좀 복잡한데. 준비됐나? 들을 준비됐나? 자,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의자 문제 있거든요. 교회 의자 아는구나. 교회 난 선생님 어렸을 때 다녔기 때문에. 자, 긴 의자라는 게 뭐냐? 긴 의자가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긴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길게 있는 게 아니라 의자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교회 의자. 여기에 사람이 앉고 사람 앉고 사람 앉고 사람 앉고 이렇게. 이런 의자가 있는 건데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대. 그래서 자, 긴 의자가 지금 몇 개 있는지 모르겠거든. 자, 긴 의자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긴 의자 몇 개 좀 준비 좀 해볼게. 이게 이제 장난치려고 여러 개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 필요해. 의자 필요해. 이해시키려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칸이 좁다. 기다려봐. 이거 살짝 어려운 문제거든. 이해 잘해봐. 어이구. 근데 칸이 너무 좁은걸? 자, 의자 다 준비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칸이 너무 좁은데. 제가 아래 문제를 지우면 안 돼요. 어떻게 지워? 나 이거 뭐 할 줄 모르는데. 사연대 팩을
칠하면 아, 하얀색으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볼까? 이걸로 괜찮네. 그거 잘못 쓰면 바지. 그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제. 자, 오케이 이해했어. 몰라 일단 해볼게. 자, 얘들아 의자가 이렇게 있어. 오. 잠깐만. 하얀 색깔 부분을 들어서 이거를 뒤로 보내기. 어떻게? 그 깜찍이 여기 있어. 뒤로 보내기. 고마워. 야, 똑똑하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얘들아,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지금 긴 의자가 몇 개인지 안 알려줬거든?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만약에 의자가 몇 개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의자를 몇 개 있다고 해볼까? X개 있다고 해볼게. 의자가 지금 이렇게 X개의 의자가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지금. 그러면 자, 이 한 의자에 4명씩 앉혀봤대 처음에. 한 의자에 4명씩 앉혔더니 10명이 못 앉고 서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학생 수가 총 몇 명이니? 4x 플러스 10. 그렇지. 자, 무슨 소리냐면 자, 학생 수를 일단 파악해야 되는데 학생 수는 여기 이 X개의 의자에 4명씩 앉았더니 꽉 채우고도 10명이 남았다는 건 학생 수는 정확히 4x 플러스 10명 있었다는 거지. 이해될까?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해석한 거야. 10명 남고 근데 애들이 서 있으니까 다리 아프잖아. 그래서 내가 다 땡겨서 앉아. 5명씩 앉혔어 이번엔. 4명씩 앉으니까 모자라니까 의자가 5명씩 앉혔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의자가 7개나 남아. 5명씩 앉혔더니 오히려 이번에 의자가 남아.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제 5명씩 앉혔어. 여기도 5명, 여기도 5명, 이렇게 여기 5명, 여기 5명, 이렇게 5명 이렇게 앉혔더니 쭉 앉히고 나서 의자가 몇 개 남았다는 거냐면 큰일 났다. 잠깐만. 얘가 괜찮아. 7개나 남았을 줄 몰랐네. 의자 너무 많이 남았네. 좀 살짝 짜증날 나네. 아니면 이 분할화면으로 밑에나 겹치면 안 돼요? 그런 방법이 있구나. 다음부터는 내가 그거 연습해 올게. 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아직 패드 익숙하지 않아서.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의자가 7개나 남아있다는 거거든 지금. 얘들아, 이렇게 의자가 7개가 일부러 8개 한 겁니다. 자, 의자가 7개나 남았다는 거는 7개는 완전히 텅 비어있다는 소리야. 남아있다는 거는. 오케이?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집중해서 들어. 지금 의자가 이렇게 7개는 학생이 아무나 안 앉아있어. 텅 비어있어. 5명씩 앉혔더니. 근데 이 마지막 7개는 텅 비어있는 건 맞는데 여기에 이 마지막에서 8번째 있는 요 의자 있지. 여기에 누군가 앉아있지. 근데 여기 꽉 채워서 앉아있는지 5명이 아니면은 한 명만 앉아있어도 의자가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 그게 애매한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한 명만 앉았을 수도 있고 5명이 꽉 채워서 앉았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될까? 그래서 이 학생 수 있지. 이 학생 수가 지금 4x 플러스 10명인데 지금 자, 이 4x 플러스 10명이 최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얘들아 만약에 이 학생 수가 가장 적게 잡으려면은 지금 여기에 만약에 이 맨 마지막 의자가 지금 문제거든. 맨 마지막 의자 여기에 한 명만 앉아있을 수도 있어 지금. 그치? 이러면 학생 수가 몇 명이야? 여기 의자가 몇 개냐면 이 맨 마지막 의자 빼곤 x 빼기 8개 의자는 꽉 차 있는 거지. 이해돼? 이 전체 의자가 x거든. 전체 의자가 x인데
x 빼기 7 개는 안 앉아 있어. 그러면은 이 마지막 의자가 좀 애매해 얘는. 그러니까 이 8개를 빼면은 x 빼기 8개 의자 있지. 여기는 꽉 차 있지 5명. 여기는 꽉 차 있고 맨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만 앉았을 수도 있고 5명이 풀로 앉았을 수도 있다. 라고 식을 세워볼 건데 자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고? 자, 학생 수는 정확히 4x 플러스 10명인데 이거 이해되니 혹시? 7개, 자 5명씩 앉혔더니 5명씩 앉혔더니 의자가 7개 남지 지금. 자 지금 내가 5명씩 앉혔다. 5명씩 잘 안 치고 있는데 7개는 아예 남아있어. 여기 요 의자에는 한 명일지 5명일지 몰라. 애매하지. 그럼 얘까지 일단 빼고 나머지 x-8개 의자는 어때? 다 차있지. 그래서 그 학생 수를 살 때 일단 x-8개 의자에는 5명이 다 차있고 여기에 그 맨 마지막 한 의자에는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최대 5명이 있을 수도 있지 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우려면 좀 어려운데 이해했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세우면 이제 뭐야? x의 범위가 나와요.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된다. 내가 진짜 온몸을 다해서 설명을 해봤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의자 문제만 헷갈렸죠. 의자 문제만 유독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 됩니다. 이거 이제 뭐야? 연립부등식이지? 요거 풀고 요거 풀면 된다. 요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오냐면 51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나오고 지금 맞나? 이거 풀면은 x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나오냐면 45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나오거든. 즉 학생 수가 대충 몇 명에서 몇 명 사이 정도 있다는 거야. 한 45명에서 51명 정도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문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학생 수가 아니라 미안하다. 의자 개수가 45개에서 51개 정도 사이에 있을 때 지금 딱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학생을 4명씩 앉히면 딱 오히려 꽉 차고 10명이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5명씩 앉히면은 의자가 7개가 아예 안 쓰이는 상황이 된다. 의자의 개수가 딱 이렇게만 있으면 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다음 중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걸 고르래. 45랑 51 사이에 있는 거 골라. 얘만 될 수 있겠다 지금 그치? 아닌데? 다 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얘도 되고 얘도 되는데?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그럼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계산 실수했을까? 잠깐만요. 보자 답이 2개는 아닐 거 아니야? 잠깐만. 49 아니에요? 나 계산 잘못했지. 어디가 49야 근데? 오른쪽. 얘? 얘 왜 49야? 아니 그 x 기준 오른쪽. 요거 말. 요거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얘가 49가 돼야 된다고? 아니 걔 말고요. 얘? 네. 얘가? 네. 그래? 그런가 보다. 맞다. 49다. 땡큐. 얘가 49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잠깐 문제가 생겼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 내가 그 생각했는데 할까? 없어 보이는데. 얘를 잘못 구했어요. 얘는 잘 구했거든요. 얘는 잘 구했는데 얘가 지금 잘못 구했다. 미안해요. 얘가 요 놈은 45가 맞거든? 여기가 49다잉. sorry. 계산 실수. 해서 50 안 되죠. 47이 정답이 된다. 2번. 그러니까 활용은 항상 얘들아. 뭐 2차 방정식, 뭐 연립 1차 부등식, 뭐 그냥 2차 부등식 이런 건 활용이라는 건 항상 식을 너희가 주어지는 식을 읽고 주어지는 문제를 읽고 식을 너희가 세우고 푸는 게 활용이야.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식을 세우는 게. 의자 문제가 특히 어려워. 의자 문제. 요거 같이 보려고 사실 설명이 좀 길었잖아. 요거 때문에 좀 그때 여기까지 했었던 거고. 나머지는 할만할 겁니다. 나머지는 할만해서 한 번씩 세워서 한번 풀어보세요. 아셨죠? 그리고 주말 동안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언제든지
자, 오늘 1차 분식까지 마무리할 생각이라서 몇 문제 안 남았어. 진짜 적다 숙제. 와. 10, 11, 12, 13 네 문제만 보고 마무리할게. 근데 얘들아, 숙제는 적은데 난이도는 있어. 좀 생각 많이 하면서 풀어라. 숙제 적다고 막 아이 그럼 월요일날 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주말에 하세요. 자, 봅시다. 자, 절대값 하나만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푼다? 야매로 풀자. 어떻게? 그냥 8-3x가 11보다 크거나 8-3x가 마이너스 11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라고. 빠르게 하면 요거 풀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고, 또는 이거 풀면은 x가 3분의 19보다 커도 되고. 그럼 얘랑 얘가 둘 다 정답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도 정답, 3분의 19보다 큰 것도 정답인데, 지금 요 범위가 지금 다 정답인데 여기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이 범위에 있는 x 중에서 자연수 x의 최소값이 얼마겠니라고 하면 얘를 봐야겠지. 3분의 19라는 건 한 6점 몇이니까 6점 몇보다 큰 자연수의 가장 최소값은 7이 되겠다. 여기선 자연수가 안 나오죠. 정답이 7이 되겠죠. 네, 3분의 19가 6점 몇이니까 6점 몇보다 큰 x 중에서 가장 최소의 자연수는 7. 변이 안 됐다. 네. 아, 7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 뽕이야, 뽕. 뽕 뚫려 있는 거야. 뽕이라는 게 아니라 구멍 뚫려 있다. 뚫려 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부등식 하나짜리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다. 얘도 어때? 부등식 하나야 두 개 하나지? 이런 건 편해요. 자, 이거 풉시다. 야매로 풉시다. 대신에 이거 풀려면은 절대값 빼고는 나머지 한쪽으로 다 몰아줘야 된다. 절대값 3x-1이 뭐보다? x 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지. 이거 어떻게 풀면 된다고? 그냥 요 놈이 이 3x-1이 그냥 몇과 몇 사이면 되겠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5 사이면 된다라고 해서 풀면 돼요. 이해되니? 그럼 요거 풉시다. 요거 풀면 어떻게 돼? 요거 풀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하나 나오고, 요거 풀면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나오니까 얘는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범위 찾아줘야겠지? 풀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구나가 정답이 되겠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얘가 3인 거니까 a 빼기 b는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겠죠. 하나일 때는 너무 쉬워. 쉽지 진짜. 야매로 풀면 된다. 이렇게. 야매라고 하기도 애매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을 알고 쓰는 거니까 막 내가 증명도 안 해주고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증명 아까 해줬잖아.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자, 이제 유형 딱 두 문제 풀고 가자. 절대값 2개 이상 포함된 거 하나 보고 맨 마지막에 유형이 뭐지? 아, 해가 오케이. 자, 유형 12번 맞아 볼게. 요거 2개짜리 봐도 되지? 이거 넘어간다. 자, 2개짜리는 야매로 못 푼다. 정석으로 풀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0이 되게 되는 x 기준이 0이지. 0이랑 얘는 3. 0과 3을 기준으로 범위 나눠서 푸는 거야. 이해되니? 이 각각의 절대값 안에 있는 저놈이 0이 되게 되는 x를 기준으로 범위 나누면 된다고. 어떻게 범위 나누나?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범위 나눠서 풀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온 거지.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지금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오면은 이렇게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풀면 되는 거고,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3보다 작을 때는 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뭐는 그대로 나오고 뭐는 마이너스가 붙어. 얘 앞에 있는 놈은 그대로 튀어나오지. 양수니까. 뒤에 있는 놈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오는 거죠. 일단은 요걸 풀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둘 다 플러스, 둘 다 양수로 그냥 튀어나오면 된다. 이렇게 절대값을 다 해제시키고 풀어야 돼. 항상 범위 나눠가지고. 이제 풀 수 있다고. 자, 풀어볼게요. 이거 풀면 어떻게 되나? 이거 풀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얘는 지금 얘가 정답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얘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댔지? 지금 x가 0보다 작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나온 건데, 마침 공통범위 자체가 얘긴 하네. 일단 얘 또 정답이고, 또는 자 요거 풀어보면 어떻게 되나? 요거 풀어보면은 날라가고 3이 5보다 크거나 같다? 재승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렸지. 그러면은 요 범위에서는 해가 안 나오니까 이건 될 수가 없다 지금. 틀린 x의 몇을 넣더라도 틀렸잖아 지금. 3이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서준이 이해되니 지금? 괜찮아? 자, 마지막 x가 3보다 크거나 할 때 요거 풀면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얘가 바로 정답인 게 아니랬지? 내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나온 건데, 마침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 범위 자체가 그냥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긴 하네요. 그럼 정답이 뭐가 된다? 얘 또는 얘가 정답인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 b가 4가 정답이 되겠지. 더해주면 3이 정답. 얘 또는 얘가 정답.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자, 유형 13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거 조금, 얘들아, 자, 잘 들어봐봐. 내가 이거 이해하면 진짜 쉽게 풀 수 있거든. 이것도 근데 좀 이거 이해 안 되면 어렵게 풀어야 돼. 자, 이거 볼게. 자, 집중. 절대값 하나죠. 절대값 하나니까 야매로 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 야매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자, 지금 이렇게 되지. 자, 절대값 2x-3이 a-1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x가, 얘들아,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아무거나 돼도 된다는 거지. x에 몇을 넣더라도, 여기에 뭐 마이너스 1조를 넣든 1000조를 넣든 간에 몇을 넣든 간에 이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이해되니? 얘들아, 절대값이라는 건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지. 거리 개념이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얘가 항상, 얘는 아무리 작아도 0이거든. 아무리 작아도 요 놈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 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0이야.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게 0보다 작으면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은 음수보다는 크지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은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해돼? 따라서 얘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a는 얼마야? a가 1보다 작으면 되지? 이게 정답이야.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다. 이 개념이 이해되고, 뭔가 이걸 난리칠 필요가 없어. 막 이거 뭐 야매로 풀어야지 하면서 풀 필요가 없어. 이거는 풀 필요조차도 없어. 이해될까? 이 개념. 얘들아, 근데 잠깐 기다려봐 얘들아. 이렇게 급해. 내가 하나만 더 해줄게. 싫어? 뭐 나는 괜찮긴 해. 좋은 거 아니야? 해주면? 자, 이거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좀 빠르게 볼게.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해가 없었으면 좋겠지. 그러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얘들아, 해가 없다는 거는 내가 x에 뭔 짓을 해도, x에 몇을 넣더라도 이게 성립 안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뭐보다 작다가 이게 말이 안 되게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음수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a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면은 지금 주어진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즉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정수의 a의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은 a 중에서 가장 최대의 정수는 마이너스 3이지? 정답이 이게 되는 거더라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밑에 괜찮지? 이 아이디어를 좀 연습해봐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이번 주 너무 고생 많았고, 숙제는 유형 13번까지 잘 풀어서 오세요. 고생들 하셨다.